일본에 있는 라인 야후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일본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본이 왜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영권 스틸 패턴을 보면은 라인도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3월 5일자 일본 뉴스를 보면은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라인 야후 보안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관리하는 회사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이것이 라인 야후에도 감염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51만 9천 건이 외부로 누설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개인정보를 일본이 관리할 수 있게 네이버가 경영권을 일본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건 하나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들어서는 우리가 경영권 넘기라고 한 적은 없어, 이런 식으로 살짝 발뺌을 하는데 마치 라인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살짝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압박을 해서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와도 싸워서 경영권을 뺏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되게 우습게 볼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 일본에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먼저 일본에서 라인 사용자가 9,500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 기업이 한국의 메신저, 일본 메신저를 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로 다시 탄생했다고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긁힌 거예요. 라인 야후 한국인 대표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을 거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신 대표가 이사회 7명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인데 이번 3월에 스톡옵션 중에서 37.4%를 포기합니다.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유력하거든요. 지금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이 원하는 거는 51% 이상을 원할 겁니다. 과거에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페이 시장에서 굉장히 홍보 싸움을 세게 했었어요.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마케팅을 열을 올렸었죠. 그래서 서로 순위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았는데 야,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그냥 합치자, 이렇게 되면서 라인도 오케이 해가지고 라인 야후가 나온 거고, 라인이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까지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A홀딩스로 합친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가져가고 네이버가 개발을 맡았죠. 표면상으로는 소프트뱅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분이 같으니까 일본 거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라인 야후를 완전히 지배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일본은. 근데 라인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싫다, 완전히 가져와라. 제 생각에는 51%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왜 저럴까요? 경제적으로 무리수를 둘 때는 정치를 보면 되는데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20%대입니다. 최근 보선에서는 참패도 당했어요. 게다가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치솟아요. 엔달러 환율이 최근 160엔까지 건드렸는데 170엔까지 가면은 수입 물가가 13.5%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돈을 동원해서 엔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8발밖에 안 남았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국채 손실을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국채 보유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손실을 입겠죠. 금리를 올려도 국민들이 불만이 커질 거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옆 나라가 보여준 방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전쟁 위기를 증폭시키면은 사람들은 경제보다는 안보에 관심을 갖고 현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다른 방법으로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한일 월드컵 같이 스포츠라던가 국가 간의 어떤 미묘한 경쟁, 갈등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승리하는 이벤트를 보여주면은 지지율이 또 올라갑니다. 일본 국민 9,500만 명이 쓰는 라인을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완전히 경영권을 가져왔다라는 뉴스는 기시다 총리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되겠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IMF 직후에 일본도 자동차 회사가 어려웠었는데 망할 위기였었던 닛산을 르노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 43%를 취득해요. 닛산은 의결권 없는 르노 지분 15%를 취득하면서 동맹을 맺어요. 말이 동맹이지 사실상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건데 닛산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형태였던 거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고 회장은 닛산을 회생시킨 능력자예요.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회사를 살렸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2005년에는 르노 회장이 되고 2008년에 닛산 회장이 됩니다. 2015년에는 닛산 매출이 르노 2배를 넘어갑니다. 2016년에는 미쓰비시까지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이 세계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이후에 르노랑 닛산을 합병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자동차 왕국이라 생각했던 일본은 이제 일본 자동차를 프랑스에 빼앗겼다면서 자존심이 긁혀버렸죠. 그래서 했던 행동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죄를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일본이 닛산 경영권을 가져오자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닛산 CEO로 앉혔던 사이카와 히로토의 배신까지 활용해서 결국은 카를로스 곤을 체포합니다. 이를 눈치챘던 곤 회장이 사이카를 축출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곤 회장이 어떻게 잡혔냐면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했다. 그걸 가지고 금융부정행위라고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변호사 선임도 못하게 하고 보석도 막고 그래서 닛산에서 회장직을 사임시키고 회사까지 장악을 합니다. 곤 회장은 나중에 5억 엔의 보석금을 내고 자택 감금 중이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파티로 온 악단의 기타 케이스에 숨어가지고 집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사카에 있는 공항으로 가죠. 공항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레바논으로 가는 개인 제트기에 화물칸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렇게 도주를 했어요. 근데 운 좋게도 그때 화물칸 진검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갈 수가 있었고 카를로스 곤 회장은 레바논 국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도주를 했죠. 카를로스 곤 회장의 억울함이 풀렸느냐? 아닙니다. 일본이 이겼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했지만 그냥 귀 닫아버리고 기업을 뺏어갑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아직도 레바논에 머물고 있고요. 르노는 닛산의 보유 지분을 신탁을 통해서 닛산과 동등한 15% 지분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즉 닛산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간 거죠. 일본은 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동차 회사를 프랑스로부터 되찾아왔는데요. 50%도 안 되는 르노의 지분도 결국 이렇게 가져왔는데 50%를 보유한 네이버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번에 네이버 지분을 못 가져오면은 또 제2, 제3의 죄를 만들어서 지분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곤 회장을 닛산에서 해임했었던 2019년 1월을 보면요. 추락했었던 아베의 지지율이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뉴스에서는 왜 지지율이 급등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이 20%인 기시다 총리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죠. 이럴 때 네이버를 먹잇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인지 라인야후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차라리 라인이 소프트뱅크와 합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일본과 합작 회사를 만들려는 해외 기업들의 불안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이런 일을 중단해야 되겠죠. 라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된다. 라인을 닛산처럼 또 일본이 뺏어갈 거냐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다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경제만 알아도 투자가 안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치도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되고 외교 역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정말 공부할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 자체를 즐기면서 투자를 해야지만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식 투자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